챕터 14. 그들은 어떻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가? 1830년 여름, 빅토르 위고는 도저히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 프랑스 작가는 12개월 전 새 책을 쓰기로 출판업자와 약속을 했다. 하지만 글은 안 쓰고 내내 다른 프로젝트에 손대고 손님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국 출판업자는 6개월 안에 마감을 해달라고 서신을 보내었다. 위고는 1831년 2월까지 책을 끝내야 했다. 그는 이를 미루지 않기 위해 희한한 계획 하나를 세웠다. 옷을 몽땅 모아서 조스에게 주고 큰 옷장 안에 넣어 문을 잠가버리라고 한 것이다. 그에게는 커다란 숄 하나 외에 입을 옷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바깥에 입고 나갈 옷이 없어지자 그는 1830년 가을과 겨울 동안 계속 연구하고 맹렬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1831년 1월 14일 노트르담의 꼽주는 당초 마감일보다 2주나 먼저 세상에 나왔다. 때로 성공은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더 받고는 한다. 이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바로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다. 세워놓은 계획을 따르기가 어렵다면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를 떠올려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보라. 심리학자들은 이를 이행장치라고 부른다. 이행장치는 현재 시점에 미래의 행동을 통제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래 행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좋은 습관에 묶어두고 나쁜 습관을 하지 못하게 억제한다. 빅토르 위고는 옷을 치워버리고 나서야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에겐 이행 장치였다. 이행 장치를 만드는 방법은 많다. 대량 포장 대신 개별 포장된 음식을 구매함으로써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카지노나 온라인 포커 사이트 접근 금지 리스트를 추가해서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대회를 위해 체중을 조절해야 했던 운동선수들이 체중 측정 전 일주일 동안 지갑을 집에 두고 다님으로써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예로 내 친구이자 동료의 습관 전문가 니르 이알은 인터넷 라우터와 전원선 사이를 연결하는 어댑터인 전원 차단기를 구입한 적이 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이 전원 차단기는 집안의 모든 전원을 차단했다. 인터넷이 끊기면 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행 장치다. 이행 장치는 유용하다. 우리가 유혹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고자 한다면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음식의 반은 포장해달라고 미리 요청한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밥만 먹는 거야 라고 혼잣말하면 절대 지켜질 리가 없다. 핵심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어렵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몸매를 가꾸겠다는 동기가 일어났다면 요가 수업 일정을 잡고 미리 수업료를 지불하라.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그 일에 크게 흥분되어 있다면 존경하는 사업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담 시간을 잡아라. 이행하기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약속을 취소하는 것, 즉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일이 되도록 하라. 이행 장치는 현재 시점에서 나쁜 습관을 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미래에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일을 더 잘할지도 모른다. 좋은 습관을 반드시 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 관리법. 존 헨리 패터슨은 1844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에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잡일을 했고 아버지의 제재소에서 교대 근무를 했다. 다트머스에 있는 대학을 다닌 후에는 오하이오주로 돌아와 광업 도구들을 파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가게는 경쟁이 적었고 꾸준히 고객들이 늘면서 재미를 봤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패터슨은 직원들이 가게에서 돈을 훔친다는 걸 알게 되었다. 1800년대 중반에는 직원 절도가 공공 연하게 발생했던 시기다. 서랍에 영수증을 보관했던 때라 영수증을 위변조하거나 버리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가게 안에는 비디오 카메라도 없고 거래 내역을 추적할 소프트웨어도 없던 때였다.
하루 종일 직원들 곁을 맴돌거나 직접 모든 거래를 관리하지 않는 한 절도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패터슨은 리티의 정직한 금전 등록기라는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데이턴에 사는 주민 제임스 리티가 고안한 것으로 최초의 금전 등록기였다. 이 기계는 각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내부에 영수증과 현금을 넣고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었다. 패터슨은 대당 50달러씩 주고 두 대를 구입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가게에서 직원이 돈을 훔쳐가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이후 6개월 동안 패터슨의 사업은 적자에서 5천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념을 토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다. 패터슨은 이 기계에 무척 감명받고 사업을 바꾸었다. 리티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사서 전미 금적 등록 기회사를 연 것이다. 10년 후 회사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당대의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발전했다. 나쁜 습관을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 행동에 관한 선택지가 없어질 때까지 마찰을 늘려라. 금정 등록기의 뛰어난 부분은 절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동으로 윤리적 행동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 직원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호하는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만든 것이다. 금정 등록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어떤 행동들은 계속 성과를 낸다. 이런 선택들은 사전에 아주 약간의 노력을 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다. 한 가지 선택으로 계속 그에 따른 보상이 일어난다는 이 아이디어에 나는 매료되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일회성 행동들 중 장기적인 습관들이 된 것들에 대해 조사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목록에 있는 일회성 행동들 중 절반 정도를 단순히 해보는 것만으로 대부분은 그때부터 1년 동안 삶이 더 나아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습관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했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일회성 행동들이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쉽게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생산적이고, 돈을 절약하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 물론 좋은 습관을 자동화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들은 많다. 기계 문명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계는 힘들고 화나고 복잡했던 행동들을 쉽고 힘들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이따금 하는 일이라 몸에 배기 힘든 행동들을 자동화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처럼 한 달 혹은 1년에 한 번 해야만 하는 일들은 습관이 될 만큼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경우 그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 처방 전에 기계에서 발급받는다. 회계, 직원들 퇴직금을 자동 출금 방식 퇴직 계좌로 적립한다. 요리, 음식 배달 서비스로 식료품 쇼핑을 대신한다. 가능한 한 삶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면 아직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일부 습관들을 기계의 몫으로 넘겨버리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남는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썼다.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수행한 수많은 활동들이 확장됨으로써 진보한다. 물론 기술의 힘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TV 프로그램을 몰아서 보는 습관은 시청을 중단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쉽게 생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우리를 위해 자동으로 다음 회로 넘어가는 버튼을 눌러준다. 우리는 그저 눈만 뜨고 있으면 된다.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최소의 기분과 욕구로도 행동에 나선다. 아주 조금만 배가 고파도 음식을 문 앞까지 배달시키고 아주 조금만 지루해도 SNS의 광막한 숲속에서 길을 잇는다. 하고 싶은 행동에 필요한 노력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면 순간순간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자동화의 단점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보상은 더 큰, 쉬운 일에서 쉬운 일로 넘어다니게 한다. 나 역시 잠깐 쉴 때마다 SNS를 하게 되는 시간을 자신을 발견하고는 한다.
0.1초만 지루해져도 휴대전화에 손을 뻗는다. 되게 쉬는 시간을 집중력이 흐트러진 시간으로 인지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모여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딱 1분만 더 라는 줄다리기가 지속되면 결국 일은 끊임없이 중단된다. 이 책을 쓰는 1년 내내 나는 새로운 시간 관리 전략을 실험했다. 매주 월요일에 내 어시스턴트는 내 SNS 계정들의 비밀번호들을 리셋해서 나를 각종 기기에서 로그아웃 시켰다. 한 주 내내 나는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금요일이 되면 어시스턴트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그러면 나는 주말부터 그녀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월요일 오전까지 SNS에 올라온 것들을 신나게 즐겼다. 가장 놀라운 일 하나는 내가 여기에 너무나 빨리 적응한 것이었다. SNS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첫 주에 나는 지금껏 그랬듯이 그토록 자주 SNS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매일 SNS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습관을 막는 것조차 너무나 쉽고 간단했다. 일단 나쁜 습관을 못하게 되자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겨났다. 내 환경에서 정신적 사탕을 제거하자 건강한 것들을 섭취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구미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동화는 좋은 습관을 필수적인 것으로 나쁜 습관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순간순간 발현되는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이행 장치, 전략적인 일회성 결정들, 기계 문명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나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